당신 이 집 담보로 대출 잡힌 거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떨어지던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남편과 결혼 5년 차를 살아오던 여성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그럭저럭 여유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둘이서 소박하게 꾸려가는 집이었고 제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 수없이 아끼고 또 아껴 마련한 우리의 둥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서류를 뜯어보니 대출금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이라니? 남편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며 묻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대출 같은 건 없잖아? 그때부터 제 뇌리에는 단 하나의 인물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모님이었습니다. 남편 쪽은 이미 오래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남편은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장모님이 이상하게 우리 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 집을 둘러보며 집 참 괜찮네. 요즘 이런 집 담보로 대출 많이 나오더라. 같은 말을 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진명인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담보대출을 낼 수 있었던 걸까? 은행 도장을 위조했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가 빠져나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편이 입을 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친정에서조차 아무도 손대지 못한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시어머니가, 아니 장모님이 손댔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순간 제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이미 몇 달 전에 처리됐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위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과 도장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적은 어설펐고 도장은 이상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분명 위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상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야 해.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모님의 그림자 같은 음모와 싸워 반드시 우리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 그리고 은근슬쩍 흘리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장모님에게 애착이 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장모님은 생활을 핑계로 늘 빚과 다툼 속에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학창 시절에도 장모님은 학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야 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장모님에게 기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은 장모님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명절에 잠깐 인사드리는 것 외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년 겨울부터 장모님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줘.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다가올 사건을 위한 포석 같았습니다. 주소를 물었던 것도 집을 구경하겠다며 찾아온 것도 모두 이 담보대출을 위한 계산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친정엄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얘야, 혹시라도 장모님이 그랬다 해도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니?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피해자는 늘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왜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집을, 아무 죄도 없는 저희 부부의 삶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어야 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삶 전체가 걸려 있어. 남편은 저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짓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건 곧 가족으로서의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은행에서 본 계약서는 명백한 위조였고 그 위조의 이득을 본 사람은 장모님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장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사라진 듯 했지요. 그 공백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이건 분명 불법인데 은행은 어떻게 이걸 처리했지? 도장은 위조된 게 확실한데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밝혀내자. 집은 절대 잃을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비로소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은행을 다시 찾아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태도, 남겨진 서류들, 그리고 수상한 도장의 흔적들,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었죠. 은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연체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점점 커다란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은행 직원은 처음엔 무척 신중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문서를 들고 직접 비교해보자 결국 작은 실수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서류를 접수할 때 대리인이 직접 가져와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임장이 있었기에 저희도 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했고 은행은 그 서류를 믿고 대출을 내주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뭘 해두면 다 편해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언젠가 술자리에서 무심히 흘렸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 대리인이 누구였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확한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세 지긋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사인을 받는 자리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싸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며칠 뒤 장모님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집에 돈이 묶여 있는 게 아깝지 않니? 내가 좀 썼을 뿐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 태도에 제 안에서 뜨거운 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저희 허락도 없이. 하지만 장모님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너도 결국 이 집 덕에 사는 거 아니야? 순간 저는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 권리를 10일째 짓밟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장모님.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불법임이 분명한데도 장모님은 죄책감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 위법 증거만 찾으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기 힘든 듯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저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고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서류와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은행의 회의실 한쪽에서 마주한 건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듯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쪽에서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임장과 도장이 정식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의 테두리가 이상하게 번져 있었고 제 인감증명서와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위임장에 적힌 제 서명은 너무 어설펐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회계 힘이 달랐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행 측은 즉답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경찰이나 법적 절차가 개입되면 곤란합니다만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경찰에 가야 한다.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마라고 해도 이건 선을 넘은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장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장모님은 오히려 환한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 지금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네가 계약이 위조라고 주장했다면서?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 불법이라는 건 이미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자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법? 내가 너희 위에 쓴 돈이야. 네가 나중에 상속받을 돈을 미리 당겨 쓴 것뿐이야. 그 뻔뻔한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동의 없는 절도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역시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모님 앞에 서서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린 절대 이걸 눈 감아 주지 않을 거야. 순간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를 노려보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려 할 것이고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또렷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를 찾자. 반드시 모든 걸 되돌려 놓자. 장모님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숨만 내쉬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가 나중에 상속받을 돈을 미리 당겨 쓴 것뿐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어쩌면 장모님은 지금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간 장모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평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전의 고요 같았지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새벽까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위법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태도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괜히 욕심을 부렸어.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순간 남편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듣지 못한 사과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낼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숨을 고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지만 이내 단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장모님은 쉽게 물러나는 분이 아니야. 지금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상환 의사가 없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장모님의 사과는 그저 연기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맞아, 네 말이 옳았어. 엄마는 우리를 속인 거야. 이제는 끝까지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증명서와 등본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원본과 은행 서류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도장의 번짐, 서명의 어설픔, 날짜의 불일치, 작은 틈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끝에 닿은 작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은행 서류의 날짜가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예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명은커녕 은행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시기였죠. 이거야! 저는 무심코 외쳤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여권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봐, 이 날짜. 내가 해외에 있었던 증거야. 이건 명백한 위조야.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도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어머니의 거짓말을 끝장낼 수 있겠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단순히 우리가 증거를 내미는 것만으로 쉽게 무너질까?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과 출장 기록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저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장모님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불안도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오히려 더 당당해진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하다는 기색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야. 내가 서류를 잘 챙겼거든.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덮어.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은행 직원도 위임장과 도장이 위조일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까?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집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하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말했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니? 결국 부모 도움으로 사는 거야. 내가 쓴 게 뭐가 문제냐?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부모 도움이라니? 이 집은 우리가 맞벌이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저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단 한 번도 어머니 도움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저희 집을 마음대로 담보로 잡습니까? 장모님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같은 건 내 아들 덕에 이 집에 발 붙이고 사는 거지.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날 몰아세워. 그 말은 제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일 뿐 지금은 절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집 주변을 맴돌며 이웃들에게까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려 한대.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파탄내려고 한다더라. 그 억울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무섭다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더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내 명예도, 내 가정도, 내 집도 다 걸려 있어. 반드시 끝까지 간다. 저는 다시 은행에 찾아가 정식으로 서류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전쟁은 장모님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고 은행과 통화하며 자료를 모으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히 한 발짝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임장과 계약서 서명, 도장의 불일치만으로도 충분히 위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출입국 기록까지 있다면 상대가 변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고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정당화하는 분이었죠. 며칠 뒤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고객님, 계약 당시 제출된 위임장 원본을 다시 확인해 보니 공증 서류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증이라니? 만약 정말 공증까지 거쳤다면 단순히 위조라는 주장만으로는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 공증인이 누구였나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스무구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공증 사무실은 오래된 책상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죠. 담당자는 오래된 기록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공증 서류에 찍힌 사진, 거기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진만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긴 머리카락, 억지로 미소 짓는 얼굴.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지?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모님과 함께 있었다는 먼 친척 언니라는 여성. 장모님이 가끔 우리 집안 식구라며 소개했던 사람. 그 여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제 이름을 사칭해 서류에 등장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공모가 있었던 거죠.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왔던 그 여자, 그 사람이 공증 서류에 등장했어.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사람까지 끌어들였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제 삶과 집,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치밀한 음모의 전모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 이제 판을 뒤집을 차례야. 공증 사무실에서 확인한 사진 한 장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심지어 공증까지 받아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던 눈빛. 분명 장모님이 앞쓴 대역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출장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 끝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임장 위조, 신분증 도용, 공증 사기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 공증사무실, 그리고 장모님이 불러온 대형 여성까지 차례차례 불려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날 모함하는 거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저러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흔드는 모습은 잠시나마 주변 사람들조차 흔들리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곧 반전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에 장모님이 그 대형 여성과 함께 공증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서 몸을 굳히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CCTV 화면이 재생되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어차피 다 가족 돈인데.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족 돈이 아니라 저희 인생이에요. 우리가 흘린 땀으로 지킨 집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순간 그동안 뻔뻔하게 부인하던 장모님의 태도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거였어. 내가 돈이 급해서 잠깐 쓴 거지.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다고. 그 말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 뻔뻔한 변명이 도리어 제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하고 도장을 위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대역으로 세운 게 저희를 위한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절로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울분은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건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으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음모와 배신이 결국은 며느리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순간 눈물이 치밀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여권과 출입국 기록을 꺼내 경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서류에 사인한 날짜,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서명도 도장도 모두 위조된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던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싸워줘서.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를 위한 싸움이야. 우리 집,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결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부터 더 격렬하게 발버둥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장모님의 태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몰린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더라. 돈 몇 푼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폐륜 며느리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대놓고 제게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제가 가해자로 몰려야 하는 걸까요?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고 위조 서류를 꾸며낸 건 장모님이었는데 세상은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 우리가 버티면 돼. 하지만 장모님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발 디딜 곳이 없을 거야. 내가 가진 인맥을 다 써서라도 너희를 망하게 만들 거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끌려다닐 거야. 이번만큼은 끝까지 간다. 며칠 후 경찰이 장모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여러 장과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까지 발견된 겁니다. 단순히 우리 집 것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는 정황이 보였죠. 그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장모님의 말만 믿고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 설마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은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우리 집 지킬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은 곧 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웃들과 친척들까지 앉아 있었고 모두 긴장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고개는 꼿꼿했고 억울하다는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앉자마자 우리를 흘겨보며 속삭였죠. 오늘은 너희가 창피당할 거다. 그 말은 제 귀에 서늘하게 파고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여권과 출장 기록, 위조 서류 사본, 그리고 CCTV 영상을 놓여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장모님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감싸려 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가족을 도우려던 것이었고 위임장 역시 며느리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왜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했습니까?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때 검사가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공증 사무실 CCTV 화면과 위조된 인감증명서 다발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다 설마 진짜였구나. 순간 장모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뻔뻔하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위조와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며느리와 그 배우자는 집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자 그동안 우리를 비난하던 이웃들이 차갑게 굳어있던 시선을 거두고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억울한 굴레는 벗겨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 제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우리 집도 우리 삶도 지켜냈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더디더라도 결국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우리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통지서에 떨던 밤도, 이웃들의 뒷말에 마음이 무너지던 순간도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은행은 장모님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대출 계약을 무효 처리했고 집은 다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거울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견뎌냈어.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든 당신 잘못은 아니야.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가장 아팠던 시간에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모님은 재판 이후 대부분의 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몇 번 전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홀로 지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과거에는 큰 소리 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살아간다니. 그 사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씩 삶의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씁쓸함과 허무함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종종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왜 때때로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걸까? 남이었으면 감히 넘보지 못했을 집을 혈연이라는 이유로 쉽게 빼앗으려 했던 게 아닐까? 사람들은 흔히 가족끼리 무슨 고소까지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결국은 서로의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게 무너진 순간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가족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부당함에 맞서야만 자신과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밤늦게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을 때면 아직도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되돌아옵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낼 것이다. 그 다짐은 제게 또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한 사람으로 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과 조심스레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말,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이제 알겠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장모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아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면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댓글창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당신이 옳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신뢰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도, 아니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확실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용기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처음 은행에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위조예요 라고 말했던 순간 그것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출발점이었습니다. 셋째, 내 편을 지키는 힘. 남편이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끔 불공평하고 억울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번 일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다잡을 겁니다.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고 또 다른 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